금요일 밤 조혜조 스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1시를 책임지는 저는 유미랍니다. 자, 개인들의 힘이 정말 대단했던 오늘장이었습니다. 어제 만기를 좀 무사히 넘겼나 했는데 반반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흔들리면서 우리 시장 하락 출발했는데요. 종일 파란불로 움직이다가 오후장 들어서 개인들이 바짝 끌어올렸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장 마감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힘을 쥐어짜내면서 그래도 오늘은 힘을 좀 내준 것 같은데요. 마감 상황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01% 결국 빨간불 켜내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2390선 잘 지켜냈고요. 코스닥은 0.47% 오른 888선에서 이번 주 문을 닫았네요. 오늘 시장 흐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늘 일중 흐름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 증시의 하락으로 우리 시장도 파란불로 하락 출발한 뒤에요. 외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종일 등락이 좀 거듭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락으로 마감을 하려나 했는데 오후장 마감을 앞두고 아주 강한 힘으로 낙폭을 모두 다 줄여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역시 코스피보다는 비교적 빠르게 상승으로 전환해서 상승폭을 더 키워줬던 오후장 흐름을 보였는데요. 금요일장 참 다행히 선방해준 흐름이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에서 관심이 제일 쏠린 종목 단연 카카오게임즈였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코스닥 시장 상상 후에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의미하는 따상상을 기록을 했죠. 시가총액은 5조 9,300원대까지 올라서 코스닥 시총 상위까지 등극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가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장 개인들이 사들인 다른 섹터는 어땠을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입니다. 진단키트 먼저 살펴보시면요. 수젠텍이 13%, PCL이 6%, 휴마시스 등이 오늘 올랐고요. 함께 음압병실 관련주들도 올랐던 오늘장이었습니다. 자, 이외에도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움직였죠. 특히 오늘은 폴더블 폰이 강했습니다. 유파워 플라즈마와 UTI가 9%대 상승 마감이고요. 햄트로닉스 등의 종목들도 상승세 함께 보였네요. 자, 이렇게 금요일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장의 변동성을 뒤로 하고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도 다음 주장 미리 준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저희 구해줘 스탁 또 한 주간 내내 신규 매수할 종목들 열심히 구해드렸는데 오늘은 금요일 밤인 만큼 특별히 여러분의 종목 상담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알차게 50분 꾸려갈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요. 지금 TV와 유튜브 동시 방송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검색하시고요. 지금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또 들어오셔서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여러분의 종목 상담을 도와주실지, 오늘 어떤 분들이 여러분을 구해주실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든든한 금요일 밤의 전문가입니다. 구해줘 스탁에 떠오르는 다크호스 조성희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언제나 여러분들과 호흡하면서 한 시간 채워가고 있죠. 오늘은 여러분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날이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많은 종목 상담 문의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남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샵 910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장이 좀 많이 출렁였던 만큼 고민이신 종목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담아서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요. 우리 시청자님의 사연과 고민들 함께 풀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문자란이 너무 짧아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 빨간 버튼 있습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손실로 고민인 종목도 있으실 거고요. 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이 궁금한 종목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종목들, 고민들 함께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벌써부터 또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네요. 이런 얘기들 함께 보시면서 이렇게 남기면 되는구나 하고 감 딱 잡으시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연들 좀 받아보는 동안에요. 저희는 이번 주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업종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저희가 한 주 내내 또 종목들을 구해드렸지만 우리 시청자님 어떤 업종이 또 주도 업종들이었는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뜨거웠던 업종 또 섹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께서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베스트 업종 하나 꼽아주실까요? 네, 일단 베스트 업종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주에 워낙 미국 시장이 매일마다 너무나 큰 출렁거림을 보였기 때문에 매일 밤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미국 시장을 확인해 보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될까 항상 고민했던 분들이 이번 주에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많은 그런 유동성 물량 때문에 매우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사실 원달러 환율이 내내 1185원대 이 라인에서 유지되고 있는 흐름 때문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베스트 업종을 꼽았던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카메라 쪽과 폴더블 쪽, 이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특히 MC넥스, 동훈아나텍, 그리고 해성옵틱스 이런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주된 사유를 보면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상당히 세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달부터 내내 이어졌던 제재가 지금도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화웨이를 떠나서 다른 기업들까지도 제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화웨이가요. 올해 들어서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보다 앞질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유율이 20.2%로 1위를 하고 있고 삼성이 근소한 차이로 2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제재를 하면서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점점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화웨이의 판매량이 왜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세계 1위냐, 우리나라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1위냐 봤을 때 사실 막대한 13억 인구의 막대한 그 중국의 내수 인구, 여기에서 화웨이가 매출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의 50% 정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가 그 외에 글로벌적으로는 중국이 아닌 글로벌에는 나머지 절반 정도를 판매가 되는데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그의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삼성과 애플 쪽이 그 물량들을 반사히 거둘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현재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주목한 부분은 크게 이제 카메라와 폴더블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 스펙 싸움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스펙에 증가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성능이 더 좋아져야 정말로 스펙이 좋아졌구나를 체험할 수 있고 더 좋은 카메라 성능을 위해서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그런 구매 동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쪽에 대한 스펙을 늘리고 있는 부분인데 과거에는 이제 듀얼 카메라가 많았었지만 이제는 너무 흔하게 보급형 폰에도 트리플 카메라, 쿼드러플 카메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카메라 모듈 촬영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1억 화소 이상에 되는 고스펙의 하이엔드 그런 카메라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쪽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국내 삼성전자와 LG전자뿐만 아니라 중화권과 해외 쪽에 있는 그런 스마트폰 기업들이 모두 다 카메라에 대한 성능은 강하게 더 스펙을 올릴 거기 때문에 이 카메라 쪽은 중장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제 폴더블 쪽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폴더블도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새로운 폼팩터의 그런 폴더블을 말합니다. 우리가 폼팩터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폴더폰이었는데 이게 스마트폰을 바뀌고 스마트폰에서 좀 더 진일보된 그런 팩터로 해서 폴더블이 나오는 건데요. 사실 작년부터 폴더블 폰이 출시도 되고 해왔지만 지금 거의 2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수율을 잘 맞추고 또 양산할 수 있는 실력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이제 지금 삼성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수율도 못 맞추고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스펙도 못 맞추는 상황입니다. 이런 삼성의 천하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전망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 폴더블 쪽에 납품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도 앞으로 꾸준하게 더욱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시장에 대해서 강하게 반등했던 카메라 종목들 보면 특히 화면에 보시는 MC넥스가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직전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손떨림 방지 드라이버 IC를 만들고 있는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에도 내내 오랫동안 횡보 추세였는데
4,000원대 중반에서 뚫고 올라가서 저항이 있었던 121선, 201선 라인까지도 뚫어주는 그런 힘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옵티스가 또 이번 주에 힘이 좋았는데요. 보시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용 렌즈 모듈과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도 8월 달 한 달 동안 좀 정체되었던 흐름에서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내내 시장의 주도 업종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한 여력을 이번 상승 타이밍을 놓쳤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관심 종목을 갖고 있다가 눌림목 있었을 때 매수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카메라와 폴더블 폰 첫 번째 베스트 업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역시나 이번 주 구해줘 스탁에서도 꽤 자주 언급이 됐던 업종이었는데요. 전문가님 다음 업종도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다음 베스트 업종 하나 더 꼽아주시죠. 네, 사실 제가 이 방송 나와서 사실 5G를 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네. 역시나 이번 주에도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5G 업종이 좀 시장에 좀 든든한 그렇죠. 버팀목으로 자리 잡아줬습니다. 제가 사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또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꾸 이렇게 좋은 근거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종목 투자하다 보면 시장이나 어떤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주가가 한동안은 순환매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눌릴 수도 있는 거죠. 조정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들이 지금은 내 매수가보다 떨어져 있지만 근데 이 종목을 지금 손절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믿고서 가져가야 하는지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지와 이 종목이 이 업종이 더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지만 손실보는 중에서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종목 가져가야 하는 근거, 향후 전망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지만 투자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5G에 대한 근거를 좀 자주 말씀드립니다. 역시나 다 아시겠지만 디지털 뉴딜과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내내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과 정책 지원은 이어질 수 있을 그런 업종이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세계 1위 미국 통신 사업자인 버라이즌과 무려 8조 원대의 5년간의 장비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버라이즌뿐만 아니라 뭐 AT&T나 뭐 다른 또 T-모바일이나 다른 또 미국에 있는 굴지의 통신사와도 계약 맺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미국뿐만 아니라 이 레퍼런스를 통해서 뭐 일본 이미 지금 KDDI도 하고 있는데 다른 또 통신사와 또 뭐 인도 쪽 뭐 다른 또 나라에서도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기업 그 통신사에다가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그런 이슈였습니다. 또한 이제 화웨이를 미국에서 제재하다 보니까요. 이제 글로벌 통신 이제 장비 기업 빅4가 삼성,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인데 여기서 화웨이가 빠져나간다면 남은 삼성과 노키아와 에릭슨 쪽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수혜받을 수 있지 않겠나는 반사 이익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0월 달에 이제 아이폰 하반기 신규 아이폰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때 5G 통신 쪽을 탑재하는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5G에 대한 일반적인 대중화가 더욱더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들은 미국 쪽에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수주를 기대할 수 있으면서 삼성, 노키아, 에릭슨에 모두 다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쪽 통신 장비 기업들을 주목하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차트로 좀 말씀드리면 종목은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차트 보시면 먼저 KMW 이 종목이 먼저 지금 가장 주목한 종목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노와이어리스 이 종목도 역시나 그런 해당하는 밸류체인에 납품하면서 올 하반기 때 미국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제가 미리 해놨는데 오이솔루션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는 RFHIC 이 종목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근거에 해당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까지 내년 초까지도 내내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로 짚어주신 이번 주 베스트 업종 5G였습니다. 이번 주 시장 상황과 정말 무관하게 하반기 기대감 계속 받으면서 5G 역시나 강했던 업종이었는데요. 좀 말해주신 종목들이 낯이 익다라고 생각해서 보니까요. 또 역시나 이전에 조성희 전문가께서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이었는데 자,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잘 갔던 이번 주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번 주 업종 살펴봤고요. 또 마지막 타임에 저희가 종목 상담 이후에 다음 주에 유망하게 봐야 될 업종까지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주고 계셔서요. 저희 빠르게 또 오늘 종목 상담을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출동할게요.
자, 금요일 밤만 특별하게 준비된 이 시간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신 만큼 또 많은 사연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종목 상담하기에 앞서서 혹시 아직까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사연 보내시는 방법 짧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안 되고요. 저희 문자와 게시판으로 보내주셔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에게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에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민이신 부분 함께 얘기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샀는데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들 저희에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보다는 모바일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도 아시죠? 자,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바로 첫 번째 MTN 링크 클릭하시면 MTN 구해줘 스탁 저희 홈페이지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올려두었습니다. 클릭하셔서 게시판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시면 누구든지 편하게 글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고민인 종목들 오늘도 많이 보내주시면요. 저희들이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로 고민인 종목도 좋고요. 또 매도 타이밍이 궁금한 종목들 모두 좋습니다. 저희에게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 잠깐 열어봤는데 사연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빠르게 구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문자가 많이 들어온 만큼 문자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번호 1665 시청자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바로 열어볼게요. 구해줘 스탁 외쳐주셨고요. 바디텍 매드 50% 보유 중입니다. 3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언제쯤 팔아도 될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네요. 자, 바디텍 매드가 첫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디텍 매드 지금 비중이 50%라고 하시면요. 종목 2개 중에 하나가 바디텍 매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35,000원에 구매를 하셨다,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고 다행히 오늘은 35,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 소폭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더 봐야 될지가 궁금하신 것 같네요. 자, 전문가님 바디텍 매드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이 종목 일단은 비중이 50%인데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가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보시고 이 종목을 들어가셨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종목 단기가 상승은 컸지만 저는 좋은 위치에 들어가신 거 아닌가 생각 듭니다. 저는 물론 이제 단기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단기 트레이딩의 기법이 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좀 중장기로 본다 한다면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100개 넘는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작년보다 이익이 크게 급증하고 또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종목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설명 좀 드리면요. 이 종목은 이제 면역 진단 카트리지 및 진단 기기 등의 체외 진단 쪽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진단 키트에 대한 것도 납품하고 있고 그 외에도 약 50개 정도 되는 많은 그런 질환들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소모품 카트리지도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이제 우리 시장에서 주목받은 이유는 올해 6월 달쯤에 진단 키트 수출 허가를 받고서 유럽의 CE 인증을 획득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9월 초에 이탈리아 현지 대리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항원 진단 키트 약 82억 원 정도, 물론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주가가 최근에 힘이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향후 미국의 FDA라고도 긴급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고요. 또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특히 이제 중남미 쪽과 중동 쪽 이쪽에도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이쪽에 대한 수주도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해서도 올해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에도 전 세계적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바디텍 매드도 그에 대한 수혜를 분명히 더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올해 겨울에요. 항상 겨울 되면 독감이 유행하는데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또 독감을 한 번에 검체 채취를 통해서 동시에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검사 키트를 개발했고요. 이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또 이 회사가 한 번 더 슈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죠. 재물을 한번 좀 보면요. 이 기업이요.
작년에도 사실 영업이익률이 20%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20%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좋은 영업이익률이거든요. 근데 올해에 코로나 이슈를 통해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서 올해에는 무려 30% 후반대의 영업이익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영업이익도요, 작년 대비해서 무려 180% 이상 크게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의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하고요. 또 제약바이오 종목의 일반적인 그런 편견과는 다르게 이 기업은요, 부채 비율도 매년마다 줄어들어서 겨우 지금은 30%도 안 되는 부채 비율이 있고요. 또 유보율도 좀 증가해서 지금 현재 299%의 유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무적으로도 좀 안정적인 기업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현재 이 종목을 만약에 단기로 보신다면 그때는 일봉 차트보다는 제가 좀 분 차트를 말씀드리는데요. 분 차트에서 단기 지지선은 현재 지금 제가 차트는 15분 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선에서 34,000원 이 라인을 만약에 깬다고 한다면 그때 최소한 절반 정도의 물량은 줄여주시길 바라겠고요. 뭐 단기가 아니라 나는 좀 중장기로 보고 싶다 한다면 조금 주가가 변동성이 커서 밀린다 하더라도요. 목표가를 우리가 이제 라운드 피겨라고 해서 뭐 3만 원, 4만 원 앞자리가 바뀔 때마다 저항이 있기 마련인데요. 기본적으로 1차 목표가로는 중장기로 보신다면 4만 원대, 또 그 다음에는 4만 5천 원대 라인을 먼저 보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디텍 매드 또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매수 진입 시기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시고요. 또 기업 전반적으로 살펴봐 주셨는데 재무 구조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고 좀 양호한 편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또 한 번 슈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홀딩하는 전략 주셨고요. 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34,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이탈을 할 시에는 절반 정도 좀 덜어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중장기로 보실 경우에는 4만 원 구간까지 또 2차적으로는 4만 5천 원 구간까지 더 보셔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수익 더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는 빠르게 다음 사연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담들 들어와 있을지 바로 화면으로 열어볼게요. 자, 역시나 많은 종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고르기가 너무 어렵네요. 많이 고민들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분의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끝번호 7818님의 사연이네요. 칩셋 미디어고요. 매수 가격은 8,200원,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어제 남겨주셨던 사연인데요. 자, 오늘 급등했다가 밀렸는데 향후 전망,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칩셋 미디어가 또 들어왔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또 어제 슈팅이 굉장히 크게 한번 나왔다가 바로 쭉 내려왔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또 하락으로 전환을 했긴 한데요. 그래도 여전히 뭐 수익권이긴 하십니다. 8,200원에 매수하셨고 9,500원 구간에서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칩셋 미디어는 뭐 더 가져가면 좋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칩셋 미디어는 어차피 지금 또 기분 좋은 또 수익 구간이시고요. 예. 추가적으로도 뭐 단기간에 꼭 승부를 보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하신다면 저는 좀 더 중장기 쪽으로 가져가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를 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이 기업 뭐 아시겠지만 국내 유일의 글로벌 비디오 쪽 IP, 우리가 인텔렉추얼 프로퍼티라고 하는데요.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비디오 처리 관련한 그런 설계 기술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우리가 흔히 그냥 분류하기로는 시스템 반도체 쪽, 팹리스 쪽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뭐 TV나 대형 TV나 스마트폰이나 여러 다양한 그런 전자기기들이 동영상을 녹화하거나 재생할 때 이에 대한 그런 기능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칩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가 있죠. 여기에 칩셋 미디어 동사의 비디오 처리하는 그 IP를 납품을 합니다. 하면요, 반도체 제조하는 회사는 이 칩셋 미디어의 라이센스를 구입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칩이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판매량에 따라서 그 추후에 또 로열티를 지급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라이센스 매출과 로열티 매출 두 가지에 대한 큰 그림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이 기업이 점점 더 매년마다 지나갈수록요, 이 반도체 자기네 그 비디오 IP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계약처를 좀 늘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기업이 과거에는요, 매출처가 적다 보니까 몇몇 기업에게만 라이센스 매출을 냈고 대부분 잘 팔리다 보니까 로열티 판매가 많았었는데 점점 매해가 지날수록 라이센스 매출과 로열티 매출의 비중이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이 회사가 단기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성장할 수 있게끔 정말 다양한 회사들의 라이센스를 판매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한 회사가 조금 휘청거리다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또 한번 수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만큼 다수의 고객사를 보유하면서 이 회사의 BDO IP에 대한 실력도 인정받고 있는 부분도 중요하겠죠. 이 회사 특히 매출의 약 35%, 거의 한 3분의 1이 이상인데요. 여기가 자동차 시스템 반도체 쪽 1위인 NXP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 이 NXP 기업은요, 하만 쪽으로 협력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만 쪽 알다시피 현대 기아차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하만을 인수하면서 시스템 자율주행차 쪽 이쪽에 진출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인수한 회사인데요. 이쪽 NXP와 하만 쪽과도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 그리고 자율주행차 쪽 이 두 가지에 모두 다 엮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거의 900억이에요. 1000억도 안 됩니다. 저금한 기업인데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보니까 현금이 약 112억 원이 있습니다. 거의 12%가 있는데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만큼 여러 시설 투자나 다양한 어떤 사업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한 다양한 그런 부분에 그 현금을 용처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장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요. 이 회사의 모회사가 텔레칩스입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된 종목이죠. 텔레칩스가 칩셋미디어의 지분 약 34%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텔레칩스가 정부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을 꾸렸는데 여기에서 개발 기업으로 등재가 됐죠. 이런 부분에서도 자회사인 칩셋미디어도 같이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매수가가 제가 선을 그어놨던 8,200원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점에서 잘 매수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권장드리는 부분은 단기로 보시기보다는 어제의 등락에 아쉬워하시기보다는 좀 더 멀리 보시면서 더 높은 수익을 향유하시기를 좀 제안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주봉으로 좀 보면요. 주봉 봐도 월봉을 봐도 사실 얼마 전 11,000원, 12,000원대가 고점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부분으로는요. 지금 2016년 중순이 12,400원대 라인으로 고점이었는데 사실 2016년대에 2017년대 이때의 연간 실적보다 올해 실적 또 내년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로는요. 좀 넓게 보셔서 2016년대의 고점이었던 12,000원대, 12,500원대 이 정도 라인까지 좀 보시기를 좀 제안 드리겠고요.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파동이 있다 하더라도 좀 무시하시고 좀 멀리 보시기를 저는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 주가가 만약에 좀 흔들리거나 아니면 단기로 보신다 한다면 그때는 오늘 저점이었던 한 9,200원 정도 여기를 만약 이탈한다 한다면 비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시스템 반도체 또 자율주행차에 중장기적으로 엮일 수 있으니 좀 짧게 보기보다는 넓게 보시기를 저는 권장드리겠습니다. 칩셋미디어 살펴봐 드렸습니다. 저점에서 매수는 아주 잘 하셨고 더 보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파동이 있을지언정 흔들리지 마시고 12,000원대까지 1차 목표가 가져가 보시라는 전략을 챙겨주셨습니다. 혹시나 9,200원 구간을 이탈할 시에는 절반 정도 좀 챙기시면서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함께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고민이신 종목들 또 많이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종목 빠르게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전문가님하고 부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끝번호 8231님의 사연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맥스라는 종목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요. 15,000원대에 들어간 상태인데 지금 한 달 정도를 기다려서 회복이 됐는데 어느 정도를 두고 생각해야 할까요? 하고 유유유유 하고 계십니다. 자, 울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 사이맥스 바로 살펴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15,000원대 들어오셨다면 전고점 거의 최고가 부분에서 들어가신 것 같고 오늘장 그래도 겨우 1%대 상승하면서 한 50원 손실 정도 구간이신 것 같습니다. 14,950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전문가님 사이맥스 이제 겨우 회복을 했어요. 저 같으면 사실 얼른 금방 털어내고 싶을 것 같기도 네. 한데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오래 기다렸으니까 수익을 좀 챙겨야 될지 네. 좀 상담을 해주실까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요. 저는 좀
단기보다는 좀 네. 중장기로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시면 어떠실지 좀 권장드립니다. 이것도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이제 웨이퍼 있었습니까? 둥그런 무지개 색깔 나는 웨이퍼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양한 공정을 통해서 반도체 칩을 만들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 웨이퍼를 각 공정 간에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장비를 주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업황에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주로 이 기업이 납품하고 있는 부분에서 엔드 유저, 그러니까 최종 단계의 유저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의 매출의 90% 거의 모든 부분을 삼성 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향후 또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 단계에서의 매출 차가요. 이제 상장하지 않은 기업인데 세메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또 선정되어 있는 원익 IP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두 기업 쪽에도 이 사이메스가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메스와 원익 IPS가 주로 하고 있는 공정들이 뭐 식각, 전공정에서 식각, 증착, 열처리 이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공정이든 후공정 초반 부분이든 좀 다양한 공정 부분에서 다양하게 반도체 여러 서플라이 체인에서 동참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쪽에서 서플라이 체인에서 호조가 나와도 사이메스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요, 단기가 아니라 좀 중장기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익이 크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익이 조금이 아니라 크게 급증하는 기업들은요, 이러한 성장세가 쉽게 멈추지는 않거든요. 더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수익을 지금 물론 매수하신 게 전고점 부분이다 보니까 단기간에는 전고점의 저항, 15,000원대 초반 부분의 저항을 막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 기업이 머지않아서 그 고점을 뚫고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제가 화면 보셔서 재물을 한번 좀 보면요.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작년에는 1년 동안 영업이익이 4개 분기 합쳐봤자 연간 20억이었습니다. 매우 적은 이익이었는데요. 올해는 보시면 제가 지금 마우스로 됐는데 1분기에만 벌써 80억 원 이익 냈고요. 또 2분기에만 73억을 이익 냈습니다. 벌써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53억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작년 1년에 20억 벌었는데요. 올해는 상반기만에 153억. 매우 뛰어난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요. 올 하반기에도 물론 상반기보다는 조금은 이익었겠지만 어쨌든 연간 봤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큰 이익 성장세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부분은요. 올해 예상이 되는 연간 매출과 연간 영업 이익에서 의 수준이 있는데요. 이 수준이 2017년 때와 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가 그래서 2017년 때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요. 2017년 때 제가 좀 들으면 2017년 때 이때가 2017년 때였는데요. 이때의 2017년 말 때의 고점이 약 18,000원대의 그 라인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그때만큼의 비슷한 밸류에이션과 그때만큼의 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가 18,000원 라인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17,000원, 18,000원 정도 제 선을 그어놓은 이 정도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전망드리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뭐냐면요. 지금 제 차트에서 아래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선 점점 더 증가하고 있죠. 이 선이 기관들의 누적 순매수량을 나타내고 있는 추이인데요. 보면 거의 2, 3년 동안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매우 장기간에 투자하고 있는 장투 성격의 기관들이 2017년부터 해서 내내 주가가 빠지든 상승하든 상관없이 물량을 꾸준하게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2017년 때의 이익과는 비슷한 수준이겠지만 기관의 장기 투자를 표방하는 순매수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들의 또 수급이 꺾이지 않는 한 이 종목을 미리 기관보다 먼저 팔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고 만약 이 종목이 만약에 단기로 보셔서 나는 중장기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냥 금방 좀 주가 꺾이면 매도하고 싶다 그런 관점을 한다면요. 제가 분봉에서 15분봉을 보면 지금 14,600원 정도 이 정도 라인에서 단기 지지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14,600원을 만약 뚫린다고 한다면 그때는 절반 매도를 해주시고요. 최종적으로 14,300원까지도 이탈된다 한다면 그때는 아쉽지만 전량 매도를 제안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도 단기보다는 좀 이익을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좀 중장기로 여유 있게 보시기를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기다린 보람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15,000원 구간대 충분히 전고점 돌파 기대가 된다라고 하셨고요. 더 중장기로 보시면서 17,000원, 18,000원 구간까지도 보셔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보실 경우에 전략도 얘기를 해주긴 하셨지만요. 그래도 기다리신 만큼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셔서 수익 잘 챙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샵 9100으로 문자 계속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다음 사연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분을 좀 만나볼까요? 앵커님 부르시는 분 보이네요. 문자 번호 4901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내일 추천주라고도 함께 남겨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앵커님 전문가님. PNT 24,100원, 비중은 10%인데요. 단기적, 중장기적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네요. 자, PNT입니다. 일단 비중은 10%라고 하시고요.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함께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역시나 눌려 있습니다. 23,000원 구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한 1,000원 정도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비중이 10%라고 하시니까요. 단기와 중장기 전략 함께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볼까요? 네, 우선 뭐 PNT도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것 종목도 제가 좀 좋은 관점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에서요. 전극 공정에 해당하는 코팅 쪽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상대는 롤투롤이라는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큰 롤이 있습니다. 이 롤과 롤 사이에요. 뭐 알루미늄이나 구리 같은 그런 뭐 일렉포일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게 이제 2차 전지 소재 부분인데요. 이거를 이제 롤투롤 장비에 넣어서 매우 얇게 도포해서 말려주는 장비입니다. 좀 어렵죠. 어려운데 좀 핵심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음극재에서 우리 양극재, 음극재가 있는데 음극재에서 동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음극재가 이제 동박 위에 흑연이 씌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서 성능을 내고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 동박의 두께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그럴수록 음극재를 코팅할 수 있는 두께가 증가되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결국 동박의 두께를 낮춰야지만 배터리 성능이 좋아진다. 이럴 때에 PNT의 롤투롤 장비가 동박을 더 얇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효율성이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좀 기술적으로 좀 어렵게 구현할 수 있는 공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NT 쪽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대표 3사인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모두에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유럽 쪽과 중국 쪽 배터리 회사하고도 계약을 맺고 있는 다양한 벤더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서 부합할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우리가 대부분 알다시피 볼 때는 양극재 기업에서 뭐 에코프로, BM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기업들도 좋지만 사실 PNT도 숨겨져 있는 좀 좋은 기업이었거든요. 이 기업을 아마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또 이 기업은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제 FPCB 쪽이나 MLCC 쪽에도 납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군에서도 다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작년에요, 연간 이익이 겨우 15억 원이었습니다. 매우 적은 영업이익이었는데요. 올해는 말씀드렸던 이런 산업에 대한 수요 때문에 이익이 크게 증가해서 올해는 무려 291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기 때문에 음극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이 기업도 정비례해서 추가적인 성장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올랐지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사실 올해 예상 EPS, 즉 주당 순이익을 말하는데요. 올해 EPS 대비해서 현 주가 수준이 퍼가 한 21배 수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기업의 최근 3개년도의 밸류를 봤을 때 지금 이 주가의 21배 정도는 그렇게 비싸진 않다 생각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EPS가 증가할 수 있는 전망도 있고요. 또한 밸류 부담도 저는 크지 않다 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지금 차트에서는 조금은 더 횡보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아래 제 차트에서는 지금 이 보라색 선이 21선인데요. 이 21선과의 이격을 좁힌 이후에는 다시 한번 아래보다는 한 번 더 위 상방으로 한 번 더 눌림목 상승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만약에 단기로 보신다 한다면요, 아무래도 21선이 위치하고 있는 21,000원 또는 시간이 좀 지나가 된다 하면 21,500원 정도로 올라올 건데요. 이 정도 21선을 만약에 깬다고 한다면 그때는
단기 관점에서는 물량을 정리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만약 주가가 장기로 보신다면 단기적인 출렁거림에는 개의치 마시고 좀 중장기로 보셔서 우리가 지금 주봉과 차트로 보시면 거의 지금 상태가 거의 최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밸류를 봤을 때 한 25배 정도 수준, 그래서 한 2만 원대 후반과 3만 원대 초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PNT도 개인적으로도 자신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단기적으로는 2만 1,000원에서 2만 1,500원 구간까지는 올라오겠다라고 봐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실 것 같으면 2만 원 후반원대, 3만 원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분 좋게 수익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빠르게 다음 고민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찾아볼게요. 자, 역시나 구해주세요. 너무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말 어떤 고민을 만나봐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자, 이 번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4464님의 문자 사연 열어봅니다. 휴마시스고요. 14,700원, 비중은 30%라고 하시고요. 전망이 좋다고 하는데 들고 갈까요? 전문가님 어떤가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자, 휴마시스 좀 살펴봐 드려야겠네요. 오늘 또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럽에 이 인증 획득을 했다 항원 진단 키트에 대한 소식이 있고요.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직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더 봐야 될지 전망이 진짜 좋을까요?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더 전망 좋게 보고 계실까요?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이 기업도 향후에도 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은 좀 있는데요. 네. 사실 이미 올해 3월달 저점 1,170원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거의 12배 이상 그렇죠. 너무나 크게 급등한 그런 부담스러운 위치에 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기업도 이제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해서 코로나 항원 진단 키트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얼마 전에 식약처로부터 수출용 허가를 승인받았고 이제 올해 유럽과 미국, 남미 등의 해외 시장에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죠.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올해 초부터 내내 반영되면서 주가가 이미 크게 급등했는데요. 물론 이 급등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사실 기업의 이익이요. 매년마다 적자만 봤던 기업인데, 근데 올해에는 무려 이익이 무려 111억 원 냈고요. 매출이 150억 원 정도인데 이익이 111억 원이어서 이게 상반기거든요, 상반기. 올해 1년이 아니라요.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이 194억, 이익이 111억 원. 영업이익률이 무려 57%를 냈습니다. 상당히 막강한 실력을 보여줬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익은 나는 회사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기대감 비해서는 너무 주가가 급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15,550 부분인데요. 그래도 매수가 대비해서는 조금은 좀 올라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주가가 좀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가 많이 밀린다 한다면 그때는 매수하셨던 가격대 14,700원 정도, 이 정도를 만약에 깬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냥 본전 부분 또는 그 약손실에서 매도하시기를 제안드리겠고요. 한번 매도 타이밍 놓쳐버리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를 안고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가가 오른다 한다면 오르는 당연히 기분 좋죠. 한데 이것도 오래 가져가기보다는 이미 급등한 위치이기 때문에 올해 8월 초의 고점이었던 18,000원 이 정도 라인에서는 한 절반이라도 한번 끊어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휴마시스 재료도 있고 이익도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좀 3월부터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수익 구간에서 잘 입절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요. 18,000원 구간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절반 정도는 그래도 입절을 하시라라고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자, 너무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다음 주 시장 준비하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유망한 업종들 살펴볼 텐데요. 지금부터 더욱 집중해 주시죠.
자, 금요일 밤 한 주 마무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베스트 업종도 꼽아봤고요.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까지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다음 주 장 미리 준비를 좀 해봐야겠죠. 역시나 다음 주 어떤 업종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업종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조성희 전문가님, 네. 또 다음 주 베스트 업종 어떤 게 될지 미리 좀 예측을 해봐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것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실까요? 다음 주도 한번 볼 수 있는 업종 두 가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지금 최근에 테슬라가 어떤 이제 소프트뱅크 뭐 옵션 부분이든 다양한 원인들이든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민감하게 빠졌죠. 이 부분 때문에 테슬라 부분에 대한 조정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우리나라 전기차 2차 전지 종목들도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을 좀 기회로 좀 보는 측면이고요. 전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이 내내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멈추지 않을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내내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고요. 또한 내연기관차의 완성차 업체들이 이 전기차 부분을 더욱더 크게 키우려고 하는 육성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렇고 특히나 유럽에서 제로 에미션 정책 때문에 유럽에서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더 걸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BBIG 누질 지수 그리고 2차 전지 누질 지수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내내 2차 전지 종목에는 수급이 내는 양질의 수급들이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또 최근에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최근 흐름 내에서는 저가 매수로 들어가는 부분도 좀 기여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요. 관심되는 부분들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양극재 쪽 하는 기업들을 많이 말씀드립니다. 양극재가 2차 전지 원가에서 40% 정도 차지하게 되고요. 양극재 성능에 따라서 2차 전지 성능이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양극재를 좀 집중해 드리고요. 뭐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또 동박 쪽 본다면 뭐 두산 솔루스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차 전지 종목들을 고를 때 만약 어렵다 하신다면요. 종목보다는 ETF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TF 중에서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종목 코드를 봤을 때는 305720이라는 코드 번호가 있는데요. 이 ETF도 매매했을 때 종목은 잘 모르겠고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투자하겠다 한다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ETF도 투자하시는 것도 권장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기대해볼 만한 다음 주 업종, 전기차와 2차 전지 업종으로 꼽아주셨고요. 전문가님 앞서 두 가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셨으니까요. 바로 네. 다음 업종까지 짧게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다음 주 18일 날 금요일 날 갤럭시 Z 폴드 2가 출시하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폴더블 쪽을 관심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이번 주에는 카메라 쪽이 좀 더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폴더블 쪽에 대한 순환매도 분명히 나올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되기 전까지 이번 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까지에 대한 단기 투자 측면에서 폴더블 쪽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은데요. 힌지를 만들고 있는 KH바텍 그리고 폴더블 스마트폰에서 패널용 PIP를 만들고 있는 이녹스 첨단 소재 마지막으로 울트라신 글라스를 만들고 있는 UTI 이 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기대되는 업종으로는 폴더블 폰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앞서 전기차와 2차 전지 업종 얘기해 주셨고 폴더블 폰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전문가님 종목명이 너무 호로록 지나갔어요. 사실 우리 시청자님 이때 열심히 그래요? 받아 적고 계시거든요. 네네. 다시 한번 유망한 종목명만 한 번 더 꼽아주시면 좋지 폴더블 쪽 않을까요? 말씀이죠. KH바텍, KH바텍. 이녹스 첨단 소재, 네. 그다음에 UTI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전문가님. 또 전기차와 2차 전지 업종도 아까 그래요? 너무 급하게 지나갔기 맞아요.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를 해주실까요?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쪽 보려면요.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LMF,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박 쪽의 두산 솔루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채팅창에서 또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열심히 이 시간대 막 받아 적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잘 참고하셔서 또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고요. 우리 조성일 전문가님께서 예측해 주신 종목들 잘 가는지도 또 응원해 주시면서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음 주 유망 업종까지 살펴봤는데요. 업종들 궁금하시죠?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밤 더 특별하게 또 알차게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또 많은 도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매일 밤 11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MTN 검색하셔서 다시 보기 가능하다는 점, 또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역시나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조성일 전문가와 함께 했고요. 또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도 성공 투자하시고 11시에 다시 만나 뵐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대단히 감사합니다.